자, 세월호 이 진상규명위원회, 그죠? 네.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준다는 게, 네. 뭐 이게 사실상 수사권을 주는 거나 똑같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수사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강제적이나 또는 물리력을 다 동원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동행명령권이라는 그중에 한 부분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사권 전체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시각은 조금은 많이 과장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명령권이라는 것은요, 그 필요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행을 해서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불러내서 필요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수사라는 것은 압수, 체포, 구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이런 임의적인 것이 없어도 강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바로 수사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권을 준 것은 곧 수사권을 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조금 과장된 해석입니다. 과장된 해석이다. 네. 그러니까 압수, 체포가 빠지고 오직 구인, 그렇죠. 구인 요 부분만 좀 참고인들을 네. 구인하는 네, 그런 그 권한이 정도. 동행명령권이에요. 네. 동행명령권을 또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즉,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라든지 이런 내용의 과태료가 제재 붙는 거죠. 조치가 취해질 수 네, 있죠. 아주 약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수사권이라고 확대 해석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네. 이건 아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월호에 수사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진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포도 될 수 있고 또 압수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개인뿐 아니라 기관도 다 될 수 있는 게 바로 수사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수사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어떤 법적인 제한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고요. 또 그런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도 굉장히 법에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하에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행동을 남을 체포할 수도 있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 또는 법에 있는 어떤 몇몇 한정된 기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 줄 수 있는 주어 왔었던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세월호라는 것은 전대미문의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유가족이나 여야 측에서 많은 얘기가 수사권을 과연 여기 진상조사위원회에 줄 수 있느냐, 주어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수사권을 어떤 특별한 케이스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수사권을 부여를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아마 왜 우리 사건은 그에 비해서 못 미치느냐, 왜 우리 사건은 수사권을 주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떤 소위 말하는 대형 참사나 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인들에게 특별한 수사권을 달라라는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사권이 많은 수사 대상에 대한 그 자유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억제가 됐기 때문에 수사권을 그 범위를 넓히지 않아 왔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왔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한 균열이 생기지요. 자, 우리 그러니까 진 변호사는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예, 수사권은 그렇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 특별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법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과 형평성인데 이 예. 안정성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건이 나지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한 번 선례가 생기면. 예. 실제로 지금 그래서 상설특검이라든지 또는 특임검사라고 아예 특검을 해버리면 괜찮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설특검을 하자 또는 특임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줘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이런 이제 의견들과 또 실제로 여야 간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 피해 가족들 또는 유가족들의 입장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사도 하고 또 심지어 자신들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재판받게 할 것인지를 기소까지 하게 달라라는 그런 것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가족들이 느끼는 이런 그 본인들의 애달픈 심정과 실제로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수사권과의 간극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야당은요.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안 의원이 야당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법조인 출신도 많고요. 헌법도 공부한 사람 많고요. 형사소송법 다 공부한 사람 많은데
왜 수사권은 야당은 그러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게 법의 안정성도 배우고 다 배울 텐데.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역시 한국 사회의 불신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유가족들도 한국 현재 사법 체계를 못 믿겠다는 것이겠죠. 아마 야당이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줘야 된다는 것도 현재 검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그 전제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이 유가족들의 진상조사 문제가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균열을 가져서 안 된다는 전 기본 입장입니다. 네. 이 문제는 이미 저 세상에 가신 희생자를 또 원치 않을 겁니다. 헌일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찢어진다고 원치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제가 그런 피해자가 됐더라면 저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사회는 다르거든요. 이 사회 내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약간 비껴난 존재가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그래서 유가족들한테는 참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본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은 건 그럴 만한 자격이랄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국가 분야에 이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풍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진다. 삼풍 백화점. 또 훨씬 더 컸죠, 사건이. 또 그때. 수사권을 줘야 될 것이며 또 특히 이제 이번에 학생들, 저는 그 학생들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 정원의 입학 그걸 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 학생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왜 줘야 되느냐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쟤들만 줘야 되느냐.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 부분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뺐고요.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까지 유가족들 좀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 문제가 730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되는 거.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이 한번 정치 쟁점화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양보를 하는 순간 졌다는 게임이 지고 이기냐 게임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게임은 쉽게 이제 해결 안 된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수사권을 줘야 된다. 여기는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양보하는 순간 우리 지지자들한테 밀린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미 정치 쟁점화된 순간 그 순간 서로 해결의 물러날 수 없다. 그렇죠. 해결의 방안을 찾기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안은 정치 쟁점화 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739 재보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국 사회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세월호 사건은 잊지 말자. 그리고 새로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방안을 찾자. 그리고 깨닫자.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몸은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일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국 사회가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우리 체제, 또 국가를 아마 대개조 수준으로 바꿔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이게 국가 분열의 한 그 원인 제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9.12 사건을 났을 때 이 조사위원회를 1년 뒤에 해서 또 1년간 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3개월 됐나요? 근데 네. 전 국민이 울고 가슴 아파하고 사실 세월호 유가족 편입니다. 전 국민이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여야의 정치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금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네. 그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또 어떻게 하는가? 좀 지켜보고 네. 기자회견 결과 좀 보고 그때 문제가 되거나 네. 다 또 옆에서 이 하는 것들을 언론이 또요. 전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하고 있거든, 견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다 좀 지켜보고 예. 그리고 불만을 이야기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